예, 오늘은 복장이 같아갖고 죄송하네. 아이 뭐 녹화인데요, 뭐 사전 녹화인데. 오늘은 224회 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94년도에 형이 집행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형수. 네. 우리나라 사형수가 아마 지금 한 5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50명 있는데 넘죠, 예. 오늘은 224회는 94년 10월 6일 날 사형 집행자 관련 뭐 특집 비슷한 거예요. 특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네. 요거는 한 번 정도 요놈들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네. 못 헤쳐먹었어요 한마디로. 못된 놈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다뤄줘야 될 얘기인데 이제 이 기록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기록이요.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92년, 93년도 발생했던 30년 사건이라 됐네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요거 아마 이거 이상 기록이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적은 분량의 그 사건 경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뭐 겸사해서 94년 10월 6일 날 그 형이 집행된 그 사형수들 네. 그 중에서도 한 3명 정도를 더 뽑아서 예.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번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 뭐 박현용이 문승도라고 어린이 약취 유인 살해한 놈 있었고요. 예. 최오림이라고 장인 장모 처 아들 살해한 놈 네, 있었고, 있어요. 예. 차순석이라고 처남 아들 2명 살해한 거 있었고, 서재택이라고 쇠스랑 살인 사건 있었어요. 김만수라고 살인 사체유기, 임남영이라고 전자오락실 부부 살해, 네, 이거 유명. 이덕재라고 채무자 가족 살해, 네. 전기철이 어린이 유괴 살해, 김무경이 이것도. 오락실 어린이 유괴 사계, 네, 이거 시끄러웠어요. 조연철이 부녀자 강간 살해, 오태환이 일가족 4명 생매장 네. 살해, 김대흥이 구멍가게 일가족 살해, 뭐 등등이 하고 15명이에요. 몇 명이 다 죽을 놈들이네. 예. 요 중에 이제 요 이필환이하고 박기태가 껴서 이 사형 집행됐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사형이 집행된 사람 두 번째 거 간단하게 그냥 네. 설명드리고 갈게요. 채소 수집 중개상이었어요. 떼다가 채소 파는 이렇게 거예요. 떼다가 예. 그래서 사업 중에 알게 된 피해자 김 씨를 네. 예. 86년 10월 8일 날 86년. 오후 5시경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에 있는 맘모스 호텔 알아요, 여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예. 춘천 내면 더덕밭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서 매수해서 판매하자고 유인을 해요. 더덕밭에. 예. 글로 유인을 해가지고 더덕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더덕밭에서 쇠사랑 있죠, 쇠사랑. 예. 쇠사랑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 이거 더 tab하게 쓰는 거 걸로. 네, 그거 찍는 걸로. 그리고 그 피해자가 갖고 있던 김 씨가 갖고 있던 현금 70만 원 강취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래서 87년도 1월 8일 날 춘천지검에서 강도살인죄로 기소됐고요. 87년 3월 12일 날 춘천지방법원에서 이제 완전히 사형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6일 날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네. 10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가지고 사형 판결 확정됐고 박기태하고 이필환이랑 같이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이제 조금 얘기해 볼 거리가 좀 있어요. 못 가요, 여기. 사형 판결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 338조. 네, 338조. 강도살인 그다음에 강도치사. 네. 이거와 행형법 제 57조 제1항 사형의 집행은 네. 헌법에 위배된다. 뭘 위반하는? 헌법 제10조, 12조, 37조 규정을 위반해서 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89년 2월 28일 날 헌법소원을 얘가 냅니다. 사형 중에 최초인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헌법 10조, 12조, 37조가 뭔가 봅시다. 네. 헌법 10조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이에요. 인간의 존엄. 존엄이죠. 존엄 규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10조에서 네. 하향시키는 건 이걸 위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예.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신체 활동의 자유 및 생명권,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신체 불훼손권까지 포함한다는 견해. 이건 죄질감 그러니까 이걸 왜 이게 따져 그럼? 위배됐으니까 사용시키지 마세요. 그 소리야. 이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최초예요. 그러면 헌법 37조는 뭐냐?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네. 경시되지 아니한다. 음. 그 안 적혀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우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최초의 헌법 소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두 건 또 이거 사형수들이 또 내요. 아, 또 내요. 예. 이게 도화가 그래서 됐구나. 이제 헌재가 이거 판결을 해요. 예. 그런데 헌재가 얼렁벌렁 넘어갑니다. 아유 청구 기간이 지났다. 정황이 내놨다. 어떤 거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기각시키고 또 어떤 경우는 청구인이 이미 사형당했다. 아,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러면서 각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는 형식으로 이제 결론을 그 당시에 낸 겁니다. 헌재가. 예. 그러고 이제 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이제 그러면 사형이 위헌이냐 요거를 처음으로 판단한 거는 95년도. 아, 제대로 심사.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소원이 최슬랑이가 벌써 있었어. 89년에 했고. 그런데 다 기각당했고 네. 근데 기각이 그냥 뭐 심리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이미 사형당했으니까 기각. 그다음에 청구 기간 지났으니까 기각. 그 골치 아프다 이거지 헌법재판소가. 예. 구렁이 담 심리하는 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 95년도에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범인이 그 헌법소원을 또 해요. 그 이듬해. 90. 그런데 그때 헌재가 이제 예. 96년 재판관이 7대2 예. 7대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해요. 아, 7분은 그러니까 96년도에는 7대2로 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7명이 찬성, 2명이 반대로 합헌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 두 번째 위헌 또 신청이 또 들어오죠. 그게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는 어떤 사건인지 우리 방송에서 했습니다. 보성어부 살인 예. 사건. 보성어부 살인 사건. 그때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네, 판사가 제기했죠. 광주고등법원 예, 판사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합니다. 확인해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그때는요. 그 전에 96년도에 7대2였잖아요. 네. 이때는 5대4예요.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합헌됩니다. 이게. 예. 5대5만 돼도 5대5가 될 수는 없지. 9명이니까. 예. 홀수니까. 네. 5대4로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합헌 결론이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조만간 이거 결정이 또 날 거예요. 네. 그래서 동일한 합헌이에요. 96년도도 합헌, 네. 2008년도도 합헌이지만 96년도는 7대2고요. 지금은 5대4예요. 네. 요번에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나올 텐데 네. 이게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네요. 나 이거 사형제 폐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요. 사형을 제가 선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형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감형되는 거죠.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뭐 거죠? 무기로 하는 거죠. 그거. 이건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고 혼란이 있겠네요. 예. 예, 이거. 현재 세 번째 헌재에서 심의 중인데 요거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거는 2018년도에 부모 살해한 무기수 누군지 네. 아시겠죠?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부모 살해한 무기수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니까 이게 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있잖아요. 네. 뭐 여기에서 2019년도 2월 달에 사형제 그 위헌이다 이거 헌법소원 내 가지고 지금 심의 중인데 요거는 지켜볼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심의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기태 이필환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최수랑 살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또 찾았더니 그놈이 또 최초로 사형제 위헌 신청을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새끼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두 사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96년도 10월 6일 날 사형 집행된 놈들. 3명 하셨네, 이게. 지금 3명 새로 한 거죠. 두 건에 3명 한 거죠.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 여기 나오는 15놈 거 다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문승도 사건. 문승도. 예, 예. 문승도 사건. 예. 아까 이거 이 문승도 사건은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이득화군 예. 납 유괴 살해했던 예. 사건입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 이거 문승도 살인 사건.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예. 91년도 10월 29일 날. 예. 91년 10월 29일 날 경기도 수원에서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이득화군을 유괴해서 세상에 1학년생 이제 길거리 댕기다 보면 1학년 애들 이거 보면 이뻐 죽겠더만 아, 진짜. 이쁘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깨물어 주고 남의 애들 요즘에는 남의 애들 만지면 안 되니까 못 만지는데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막 만지고 싶어 죽겠어 그냥. 예. 저도 그렇게 이쁜 애 그 요만한 그 이쁜 거를 유괴해서 살해한 이게 인간이 이런 새끼들 이거. 91년 10월 29일 날 네. 18시 35분입니다. 저녁 시간대네. 예. 네. 10월 29일이면 겨울로 들어가는 껌껌하죠, 이때는. 껌껌해질 때네요. 네, 18시 35분이면 10월 다 돼서. 유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기 사보 69135 은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내 배회예요. 문승도가. 네. 하다가 정자동에 있는 한 공터에서 네. 친구하고 놀고 있는 이득화군을 발견해요. 네. 이득화군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득화군한테 야 여기 근처에 문방구 어디 있냐? 문방구를 물어봐요. 뭔가 저긴데요. 그리고 야 아저씨 차에 타서 문방구까지 가서 알려줄래? 그러면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나 저 비비총 네. 장난감 비비총 갖고 싶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그거 사줄게. 오, 비싼 거. 근데 엄마가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대성통곡했어요. 왜요? 이 범행 개요가 나온 다음에 네. 그 전날 비비총 그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한테 엄청 졸라다 엄마한테 혼났대요. 애는 비비총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비비탄총이. 근데 그런 애한테 딱 접근해가지고 문방구 가는데 가르쳐주면 그거 사준다는 거 애가 덥석 타버린 거예요. 이 새끼 그 프라이드 승용차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유괴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5,000원짜리 비비탄 총을 사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득화 어린애한테 이제 환심을 샀죠. 네. 야 아저씨하고 드라이브 한번 돌자. 차 한번 태워줄게. 네. 수원 시내 돌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엄마 집 전화번호 알아내죠. 네. 그래갖고 전화합니다. 뭐라고 전화한 거예요? 10월 31일까지 네. 1,500만 원 준비해라. 와, 엄청.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번의 협박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 엄마가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여튼. 자, 뭐 신고 경찰에 했겠죠. 예. 신고 오니까 네. 경찰이 바로 가가지고 이제 공중전화 추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형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네. 요즘엔 이거 우리 저 디지털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기계식 전화는 발신지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 돌리는 거 말씀하시죠? 아날로그. 그러니까 수사는 이게 답보 상태에 빠져. 아하. 이때가 참 전화도 이제 지금 전화 갖고 장난 못 치잖아요. 네. 기계식은 불가능해요. 네. 추적이. 그래서 가족 동의 얻어가지고 11월 6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예. 두 번째 전화 걸려왔을 때는 녹음하거든요. 그 새끼가 공중전화로 걸을 네. 때는 그 녹음한 목소리를 네.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방송에. 이때 시끄러워서 이거 기억 혹시 나실까요? 네. 날만하기도 한데 94년도에 안 나나 이거 기억들 나는데 나는 형사했으니까 나는구나. 이때 이때 시끄러웠어요. 제가 91년도 고3이었거든요. 91년도 학력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맞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난리 났어 이거. 그래서 기억나요. TV에서 예. 목소리 나와요. 예, 막 범인 목소리 나오고 막 그 앵커 열 받아 갖고 막 아시죠? 예. 내가 뭐 얼마 준비하는 거 뭐 아시죠? 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흐려. 예. 딱딱 끊질 않고 그 말 그렇게 하는 예, 사람이잖아. 예. 그 뭐 알잖아. 그 저 뭐 하면 예. 이런 거 있잖아. 예. 요 특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저 가족 동의 얻어 갖고 11월 6일 날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녹음된 목소리를 방송에 공개한 겁니다. 네.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이제 걸려온 거 보면 1차는 10월 29일 날 요놈이 9시경에 전화 걸었어요. 세류 이동 권선주유소 공중전화로 권선주유소. 걸었었어요. 예. 그때는 고모가 받은 거예요. 고모가. 예. 그래갖고 1시간 뒤에 다시 걸겠다. 여기 대전인데 예. 내가 득화 데리고 있어. 예.
이렇게 하면서 끊었던 게 첫 번째 전화예요. 예. 그거 신고 받고 두 번째 가서 경찰이 이제 그 녹음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10월 30일 날 02시 10분에 새벽에. 새벽 2시 10분에 예, 이제 저 1,000만 원 뭐 온라인 입금 요구하고 1,000만 원으로. 예,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었던 거 한 두 번 정도 왔던 거고 그 녹음한 목소리를 이제 방송에 공개하니까 예. 야 대단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1월 10일 날 예. 목소리가 이제 전국에 전파를 탔잖아요. 4일 있다가 예. 네, 4일 있다가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가 됐는데 네. 아, 그 방송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말끝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로 봐서 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런 제보가 펜션을 딱 들어왔어요. 듣고서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경찰이 받았더니 문승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예. 그런데 경찰이 그 사람을 은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문승도는 나이도 젊고 전과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다만 근데 네. 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 근데 이거 사전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목소리가 공개되잖아요. 그럼 신고 전화 무작위 와요. 나같이 김복준이 같이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놈들은 좀 어디 범행도 못 할 것 같아. 하면 바로 뽀록 나. 근데 목소리가 얼추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 예. 그런 사람은 신고 전화 받고 하면 진짜 거의 비슷해. 우리가 들어봐도. 근데 알리바이 아니고, 깨보면 아니고, 아니야. 아니고. 그냥 생고생만 빠지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특이해야 그러니까 되네 범인. 목소리 신고받았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범인이냐고 가서 단정지지는 않지만 예. 그거 확신 안 하고 나가요. 예. 그런데 가서 이 사람도 문승도 가보니까 뭐 장사 잘하고 있고 뭐 젊고 전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직접 만나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사건을 전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잠적을 해서 안 나타나. 그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거는 끝까지 찾아보고 의심을 예. 아니 끝까지 찾아본다고 생각만 했지 예. 이때까지도 문승도라고 생각 안 했대. 유력하게는 안 본 거고. 절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문승도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연고선을 하나 땄어. 그게 누구냐면 문승도 애인이야, 애인. 아, 결혼한 애인이 애인은 있다는 있고. 거 알으니까 애인하고 연락을 하잖아. 예. 그래서 애인한테 이제 접속을 한 거죠. 예. 애인한테 설득을 엄청나게 했죠. 예. 애인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안 받아. 삐삐를 그때는 삐삐라고 그러지. 네. 호출기. 페이죠. 삐삐, 네. 호출기. 예. 아무리 보내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애인한테. 어. 그래서 그 삐삐 이거를 좀 했더니 네. 11월 10일 날 밤에 영화동의 한 다방으로 만나자고 삐삐를 보냈어. 애인이 시켜서. 이게 애인은 포섭이 된 거예요 경찰이. 그 다방으로 만나러 온 문승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인을 설득해 가지고 애인이 삐삐 보내서 걔가 그 삐삐 보고 온 거를 잡은 겁니다. 다방. 그 문승도를 잡아서 범행일체 이제 추궁했더니 까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 오리발 내미셨어요? 그렇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사한 결과는 유괴범이 맞고 살해한 것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아기는 없어졌고. 애기가 이제 제일 가만히 먼저 있어요. 급한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크리티컬 타임. 네. 네. 골든 타임이 아닙니다. 그 유괴는 크리티컬 타임이에요. 구조 시간이 골든 타임이고요. 네. 6시간에서 8시간을 경과하면 살아있을 확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 범인이 철 모르는 어린이를 데리고 통제하면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네.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저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고 울고 난리치고 난리치죠. 땡깡부려요. 예. 결국 살해한다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야 인마 어떻게 됐어? 애 어딨어? 예. 지금 경찰이 제일 먼저 물어봤겠지. 애 어딨어? 애 생각 빨리 야 답답했지. 범행일체를 인정하는 거 둘째치고 애 어딨냐 애. 근데 죽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애기는 어디 있었어요? 사체는. 이놈 끝까지 오리발 깔 때도요. 예. 계속 오리발 내미는데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네가 전화 걸은 거 네가 저 이군 집 이 득환의 집으로 전화한 거 그거 근거 기록 있잖아요. 너 갔던 공중전화에 다 뽑아왔어. 그거 들이대니까 그때서 겨우 불었다는데 더더군다나 이 새끼가 이득화군의 집 전화번호를 바지를 싹 다 신체 수색했잖아요. 야만고 구겨진 쪽지가 나오는데 그걸 딱 까보니까 이득화 집 전화번호예요.
아주 작은 글씨로요. 작은 글씨 요만한 걸로. 아이고. 그러면 이득화 집에다가 협박 전화하는 하고 적어놨던 게 그렇지요.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결정이 그거 나오는 순간 오리발 깔 수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저 자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백이 됐는데 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큰 여행 가방에 담아서 이제 유기한 거예요. 그때 경찰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새끼야 왜 사람을 어린 거를 왜 죽이기까지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다 포기했는지 몰라도 이 말이 엄청난 분노를 샀어요. 하도 징징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 징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 응? 하도 징징대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 이게 사람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 껍질을 쓰고 나온 새끼가 할 얘기입니까? 응? 그러니까 애가 아마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잠이 들었나 봐. 그 잠들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막 울었나 봐. 네. 그거를 이 새끼는 하도 징징거려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 이게 사람은 어린애를 죽일 이유가 되냐고. 이유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이 자백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어요. 분노하고 국민들이. 이 문승도 이놈 쳐 죽일 놈이야 이거. 그 언제 죽였냐 그랬더니 10월 30일 날 그냥 당일이에요. 당일날이네 새벽에. 뭐 어떻게 보면 공중전화 전화 걸은 게 10월 29일이잖아요. 밤 9시에. 그리고 그날 저녁 넘어가면서 새벽에 차 안에 새벽 3시에 태안읍 병점리 1번 국도 비상 활주로 부근 그 차 세우는 그 차 안에서 화성에서 오산 넘어갔네. 어린애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승도는 전과 없어요. 뭐 68년생이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 출신인데 68년생이고요. 근데 얘는요. 그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집안이 못 사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요? 화성에서 한 20마지기 정도 중농이에요, 중농. 20필지면. 집안에 5형제 중에 셋째인데 큰 형은 전도사예요. 어이구. 작은 형은 대기업 회사원이고. 이제 그러면 집안도 잘 살아요. 얘는 가난하게 안 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얘는 이제 성격은 좀 내성적이래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 됐었고 방위병 제대했어요. 그 당시 방위병 제도. 18방위. 지금 이제 공익근무 요원. 방위병 제대하고 요놈이 91년도 4월 달에 집에서 1,000만 원을 그때 돈으로 큰 돈을 얻어갖고 수원 시내에 나와서 카폰 그다음에 삐삐 그 무선호출기 판매상을 해요. 한일통신사라고. 그거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에 들어간 거. 이제 포커 노름에 빠졌어요. 포커 노름에 빠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도 안 되는데다가 포커 노름하고 하니까 이 새끼가 1,000만 원 가지고 나온 거 까먹고 오히려 1,500만 원 채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궁하니까 그해 8월경에 집에서 한 400만 원 엄마한테 얘기해서 또 갖고 와. 큰 돈인데. 자, 그런데도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더 이상 집에서 안 밀어줄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집에서 돈 더 이상 못 갖고고 1월 달에 그해 1월 달에 이영옥은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 못 잡았잖아. 이게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이놈이 착안을 한 거예요. 완전 저렇게 하면 범행 성공할 수 있구나. 이 유괴 살인 사건 가능하구나. 이건 정말 경찰이 죄송한 일입니다. 이건. 이영옥은 그 유괴 살인 사건에 착안을 해가지고 2월달 10월달에 그 유사범행을 계획을 한 유사범죄네, 모방범죄네.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제 어린애가 그 했냐? 10월 30일 날 9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 30일 날 03시경에 살해해가지고 청색 가방에 담습니다. 가방 내에다가는 직경 20cm 정도 되는 10kg짜리 돌을 넣어가지고 그래야지 가방이 가라앉을 뜨지 말라고요. 뜨지 말라고. 수심이 한 60cm 정도 되는 서호천. 거기에 유기를 냈는데 평동교로 가가지고 다리 위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가방 속에 돌 이따만한 거 넣어가지고 시신 넣어가지고 던져버린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놈은 차를 타고 수원 시내 그 여관에 투숙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대전으로 가요. 그 친구 집에 가서 한 3일 피해 있고. 그 다음에 오산으로 올라오고 수원 뭐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게 문 닫고. 검거 직전에는 애인하고 약속 장소로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오산에 있는 볼링장에서 친구들하고 볼링까지 쳤대요. 이 새끼. 미친놈. 그러다가 이제 애인이 삐삐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러니까 올라왔던 거 검거한 거고요.
요거는 100% 계획범행이죠. 얘기할 예, 것도 없이 예, 유괴범죄는.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가맹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때 제일은행에다가. 가능하죠.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 이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수원 시내 시장에서 대형 가방 구입했거든요. 어. 완전히 이거 계획범죄죠. 아, 이거 근데 못 잡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새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발범죄 징징거려서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화나서 죽였다 이렇게 오리발 깠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요 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집행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까 박기태, 네. 그다음에 이필환이 네. 최순석인가 차순석이 예. 뭐 그다음에 여기 더불어서 이게 문승도. 요 놈은 91년 12월 13일 날 사형 1심에서 받고요. 예, 예. 92년 8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완전히 확정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 10월 6일 날 네. 15명 사형 집행될 때 얘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두화군 살인 유괴 살인 사건 문승도는 네. 사형이 집행됐고요. 네. 이놈은 뭐 그 당시에 문장식 목사한테 선교돼 가지고 개신교로 이제 귀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시신하고 안구 기증했어요. 문승도. 이런다고 용서가 되진 않지. 네. 그러면 교수님 왜 전화를 보통 뭐 계속 뚝뚝뚝 죽이고 난 다음에는 예. 죽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전화 거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화 더 안 했다. 아, 인질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참 나쁜 놈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아온 사건은 예. 94년 10월 6일 날 사형이 집행된 박기태 이필환의 강도 살인 네. 사건. 예. 그다음에 쇠사랑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네, 예. 그다음에 이득화군 유괴 납치 살인 사건. 그 문승도. 예. 요 세 건을 좀 묶어서 12명은 제가 찾다 말았어요. 아유, 아직. 나중에 또 해주세요. 94년 예. 10월 6일 날 예. 집행된 놈 예. 3마리. 예. 요 새끼들은 제가 찾아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24회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근데 참 악질적이네요. 이게. 악질이죠. 예, 이런 나쁜 놈들 악질이네, 말이에요. 이놈들 저다. 나는 그 어린애들 이렇게 이 정말 말도 안 이거 되는 얘기지. 아니 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노인이건 뭐 누구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아이들 데려다가 아이고, 범행하는 안 되네. 놈들은 예, 안 되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쳐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원의 교수님 이게 아주 옛날 사건인데 자료도 거의 없을 텐데. 이거는 아마 자료 없을 겁니다. 거의 이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제가 자료가 봐도.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건 거의 우리 없을 거 것 가져간 같아요. 거예요.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224회 살인 사건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